실례가 아니면 연 얼마 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는 네. 연 매출 5억 했고 올해는 정도? 700만 원 정도? 아, 많이 내네요. 작년에는 10,000평이 좀 넘었었어요. 그 정도. 멋있다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어떤 사과가 좋고 어떤 사과가 맛있고 뭐 그런 거를 모양이나 뭐 결로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사과 돼요.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윤터뷰의 윤미애입니다. 오늘 아주 먼 곳에서 좋은 분 모셨고요. 저희 농부 이항의 이항 대표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주에서 5년째 과수 생산과 과수 유통을 하고 있는 그리나인 대표 이황입니다. 젊은 대표님이 과수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조그맣게 한 개 과수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잠깐 도와주러 갔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싶기도 했고 회사보다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많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아니 요즘 사과 너무 비싸요, 대표님.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요즘? 작년에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복숭아나 과수 농산물들이 네, 날씨 네, 영향이구나. 그렇죠.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양이 좀 워낙에 딸리기 때문에 너. 이제 그 영향이 올해로 과일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 생산됐던 게 한 5월까지 팔리고 나서 6월에 새로운 사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비쌀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지금 금사 가면 하반기쯤 가면 그래도 좀 가격 그럼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아무래도 올해 뭐 날씨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 과수들이 잘 작황이 좋아지면 좀 가슴 내려갈 것이고 실외에 이렇게 있으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과는 하우스가 아니군요. 그렇죠. 노지죠 다. 그래서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는구나. 그럼 딸기 같은 거는 하우스 재배한다고 하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사계절 지금 판매를 하는 거군요. 가격도 크게 변함없고. 아까 그 외부에서 하는 걸 뭐라고요? 노지. 노지. 네, 노지에서 재배되는 나는 과일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나 이럴 때는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실례가 아니면 연 얼마 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모르는 분야라. 작년 기준으로는 네. 제가 한 연 매출 5억 했고 올해는 한 20억 정도. 4배가 뛴 왜냐면 거예요? 제가 유통을 제대로 시작한 게 네. 작년 한 6월 달쯤부터 이제 제대로 진짜? 시작을 해서 근데 올해는 이미 1분기 동안 작년 매출 60% 달성했고 그 정도 멋있다 우리 사장님.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과를 직접 제가 부탁드려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과가 좋고 어떤 사과가 맛있고 뭐 그런 거를 모양이나 뭐 결로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사과 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소리 이제 들어 얘도 소리를 네. 해요? 수박은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관이 잘못된 사과들은 네. 이제 소리가 좀 이제 맑은 소리는 둔탁하다나? 안 나요. 얘처럼 이렇게 네, 청명한 푸석푸석, 소리가 아니군요. 푸석푸석해진 것들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이건 또 저장 사과잖아요. 부산은 지금 지금 드시는 사과는 네. 전부 다 작년 12월 달에 생산돼서 네. 저장고, 냉장고라고 그러죠. 저온 창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관을 하면 얘가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장성이 좋은 사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처리라 그래서 네. 이제 오래 갈 수 있게 신선하게 그런 처리를 또 해줘요. 네, 인체에는 무해한 그렇게 진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장 사과? 그렇죠. 지금부터 5월까지 드시는 사과는 전부 다 저장 사과. 저장 사과로 보면 작년 되는군요. 12월까지 생산된 사과들. 그래서 소리. 그리고 청명한 이제 소리.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사과들이 다 맛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이쪽 좀 노랗고 얘는 좀 뭐 빨갛거든요? 빨간색이 전부 다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정말로 완전 좋은 사과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 빛이 돌면서 빨간 빛 좀 없는 부분도 노르스름한 빛이 나는 사과들은 다 익은 거예요. 이게 햇빛을 잘 못 받아서 그냥 빨간색이 좀 안 붙은 거지 네. 노랗게 좀 다 띄면 다 익은 거예요. 맛있게. 연두색 그 사과를 뭐라고 그러죠? 아오리. 아오리. 그런 거는 그런 종이에요? 그냥? 그렇죠. 아오리는 원래 그런 종인데. 원래 그렇게 연두색이고 또 아예 빨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로. 홍로 그런 이런 것도 것들. 그런 종이군요. 그쵸. 얘는 그럼 종으로 치면 무슨 종이 얘는 이런 부사. 거? 그냥 부사.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드시는 사과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제일, 먹는 그쵸. 사과죠. 산미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가 가장 당도 높다 이런 건 없어요? 당도는 아마 네. 뭐 추석쯤에 나오는 게 진짜 빨간 그런 사과들이 홍옥 같은 거 뭐 우리가 홍로 이런 홍로. 종류들이 단맛이 엄청 세요. 그리고 10월달에 뭐 나오는 감홍 이거는 감홍은 또 무슨 색깔 사과예요? 감홍은 빨간 색깔 사과인데 그건 엄청 고급 종류예요. 고급 품종이라서 뭐 일반 사과보다 가격 자체도 아예 아마 2배 달라요? 정도 되고. 비싸구나. 네. 그럼 청명한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색깔도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생긴 것들도 다 익은 거라는 거 보고요. 가장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그냥 두드려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신선함만 볼 때는 두드려 보면 되는데 이제 맛은 또 조금 그렇죠. 그럼 이를테면 이런 꼭지가 있고 없고 이런 걸로는 또 뭐 얘기 안 해요? 꼭지가 사실은 없으면 좋긴 좋은 건데 신선도 유지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사실상. 왜냐면 그럼 꼭지 무조건 있게 해야 돼요? 과일 다칠까 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으로 먹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눈은 지금 과일이 안 다치니까 나오죠. 근데 원래는 이걸 달아야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있는 게 좋죠. 아, 있는 완전히. 게. 근데 먹기 좋게 가위로 이렇게 어느 단단히 정도는? 잘려 나오죠 거의 다. 당도 확인은 이걸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매할 때 당도계를 비파계 당도를 좀 찍어보고도 하고. 먹어보는 수밖에 네. 없군요. 제가 그 전에 또 이렇게 팩으로 사과즙을 먹었었어요. 조금 상한 부분을 보통 갈아서 하는데 얘는 농부 이왕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쵸.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주스용이라 그래서 따로 네. 또 납품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통되는 것들이. 근데 사과에서도 그쵸. 예. 완전히 안 좋은 사과들. 몇 병든 사과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는데 그런 거 경우에는 도려내서 세척을 해서 이제 즙을 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도려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사과 껍질이 물론 다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향도 조금 약할 뿐더러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편이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품 사과로만 했었었고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많이 나갔어요. 그쵸. 일반 그래서- 사과 주스에 비해서는 네. 조금 덜 달아요, 저희게. 맞아요. 왜냐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썩기 바로 직전이 제일 달아요. 복숭아, 바나나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신선한 과일로 바로 착즙을 했기 때문에 덜 달지만 그래도 저는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덜 단 이유가 그거였군요. 저는 설탕을 안 넣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방식 자체도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네. 건강원에서 이제 정말 끓여서 다리는 식으로 그쵸. 나오는 즙이고 네. 저희는 NFC 착즙으로 해서 좋은 착즙으로 그래서 순간 방식에 살균만 다르구나. 해서 좀 더 상큼하고 좀 신선한 편이죠. 직물 재배업은 연수입이 10억이 이하면 소득세가 다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귀농하는 건가요? 사업하기 좋아서? 유통 구조상 네. 정말 대농이 아닌 이상은 네. 좀 수입을 그렇게 창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차 산업이 제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렇게 귀농하시고 소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면 10억 하긴 뭐 매출을 찍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분들은 그럼 어쨌든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소득세 개념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그쵸. 거네요. 조건을 좋게 많이 좀 지원해주는 방향도 많이 있고.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과일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실패를 해서 보상을 받았거나 보험 처리가 된 거 이런 건 어때요? 예전에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같은 게.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요? 들죠. 매년 들죠. 그럼 면적으로 들어요? 아니면 뭐 이를테면 면- 생산량으로 들어요? 매출액으로 면적을 들어요? 보고 또 과일 나무수 주수대로 봐요. 복숭아랑 사과랑 또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연에 한 번 가입해요? 아니면 연에 한번 월마다 가입하고. 연 한 번?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님네 그 과수원으로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작년 1년에 한번 내는 거? 뭐 봤을 때는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많이 내네요. 작년에는 10,000평이 좀 넘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해로 얘가 다 소실이 됐어. 그럼 그거에 나무 수만큼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수확량 이제 톤수로 봐서 이제 감안해서 봤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받기가 워낙에 뭐 조사할 때도 까다로운 것도 있고. 금액도 금액이라 영세한 그런 업자 사장님들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죠? 그쵸. 700만 원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그게 비싸요.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걸 또 지원해줘요 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싼 거예요 그나마. 그럼 진짜 보험료는 더 비싼데 그쵸. 내가 내는 것만 지방에서도 700이고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도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되게 비싼 거네요 보험료. 그쵸. 근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1년을 공사를 해서 뭔가 날씨 이거 천재지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낙과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것들을 네네. 이렇게 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마지막에 한 번 신고해서 인정이 거의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 저도 5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러니까 2, 3년 차에는. 5년이라도 그렇죠. 경험 안 해본 거니까. 우리 대표님 뭐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고 계시네. 대표님 원래 무슨 일 하셨었죠? 중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신 건 알고 있고요. 그 전에 그래도 일반 과수원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일반 과수원을 하기 전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주식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류 열풍 일때였어가지고 네. 뭐 떡볶이집 같은 거나 창업을 하려고 좀 많이 배우러 다녔었어요. 계속 자영업자로 해서 이것저것 해보신다고 사업 준비를 하셨었군요. 네.
시골살이 어때요?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을 것 같은데.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네. 공기 이런 거? 공기 그리고 좀 한적한 그런 느긋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몸으로 일을 해야 돼서 그런 건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시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어쨌든 젊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텃세? 뭐 이런 거? 그쵸, 얼마나 있다 가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꾸준히 있다고 하니까 현재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지역 내에서 협동작도 하고 있어요. 법인을 실제로. 근데 많이 어울리려고 이제 중국어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지역에 이제 그 방과후 교실 그런 거 그런 재능 센터에 기부? 가서 이제 중국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셨네. 지역의 의용소방대 가입해서 어. 이제 뭐 거기 있는 아저씨들하고 생산자분들이죠. 뭐 이제 더 융화되려고 노력을 했죠. 대부분 그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서울 사람들처럼 깍쟁이 개념은 아니라 이렇게 열어주시죠, 마음을. 열심히 하면 그죠?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농부 이왕 한번 소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사과, 복숭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농산물들까지 다 취급을 하려고 해요.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도 작은 업체이지만 향후 2년 안에는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항상 제값을 하는 농산물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좋은 말이다. 제값을 하는 농산물.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 비싸도 그게 제값하면 되거든. 그죠.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차를 판 지 꽤 됐으니까 더 좀 의젓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뵙고 그쵸, 이제 그쵸. 뵈니까 아마 대표님이 그렇게 5년 동안 성장해서 그분들하고 어우르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고 아버지한테도 칭찬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사과 안내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 채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와서 좀 저도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나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통해서 농부 이왕입니다. 농부 이왕. 네, 네이버에 내지는 쿠팡에 농부 이왕 치면 다 나옵니다. 맛있으니까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